자, 이어서 2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공부하고 계시는 중이죠? 물론 뭐 등기 이러면 너무 광범위한데 등기 절차의 개시, 그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그 태양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직권의 해안 등기, 이 직권의 해안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데 이 직권의 해안 등기 중에서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촉탁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있더라. 직권 보존 등기. 자, 그래서 요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단 미등기임을 전제로 하고요. 미등기임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 누가 등기관에게 촉탁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한 경우 그때는 미등기일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이제 직권 말소 등기입니다. 직권 말소 등기. 자, 사실 이 직권 말소 등기 요 내용이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권 말소 등기를 내가 제대로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등기법을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등기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등장을 합니다. 직권 말소 등기. 자, 일단 직권 말소 등기 총 여러분 우리 가지 숫자가 몇 가지 나오죠? 8가지. 자, 사실 이제 직권의 해안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 규정들을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나오니까 직권의 해안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니까 비슷한 경우에 직권으로 여러분 등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 보셨잖아요. 국세청이 압류 촉탁을 했을 때 국세청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촉탁을 했을 때 그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경우에 직권으로 또 이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규정들을 일일이 다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직권 말소 등기는 종류가 많아요. 아까 직권 보존 등기는 그 요건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미등기, 그 다음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을 했을 때 그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 직권 말소 등기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 몇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사실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두 문자 한 글자씩 땄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자만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 과거 시험 출제는요. 이 두 문자만 암기하면 그냥 시험에서 맞췄어요. 왜냐 이렇게 시험에 출제해요.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등기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4개 집어넣고요. 아닌 거 하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두 문자만 암기하셔도 맞춰요. 근데 요즘 시험은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이 직권의 해안 등기는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글자씩 이렇게 땄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환매 일단 결론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결론부터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우리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다음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등기 역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다음 등기 사무 정지 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 역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다음 말소 등기 시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승낙서를 첨부한 제3자 권리 등기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등기는 역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그 가등기에 의해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 등기 역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설명 다 드릴 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다음 강의하는 방법도 그렇고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귀납적, 연역적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논리학에서는요, 이 연역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결론부터 내려두고 그래서 여러분 소장 같은 것도 쓰실 때도 그렇고 판결문도 그렇고요. 항상 결론부터 먼저 나옵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부터 먼저 적습니다. 그 다음 청구 이유를 적어요. 판결문도 판결 주문이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먼저 나와요. 그 다음 판결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러한 판결을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연역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봅니다. 자, 그 다음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를 실행하는 등기를 한 경우 당해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제방 권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 등기 역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이제 한 글자씩 땄어요. 제가 옆에다가 이제 두 문자를 적어뒀습니다. 일단 암기하자고요. 환관정말 가가수저. 여러분들, 환관정말 가가수저. 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실 때, 이제 두 문자 일단 암기하실 때, 제가 장단컨대요. 장단컨대 환관정말 가가수저는 앞으로 수없이 듣게 되니까 이 두 문자는 기억이 나요. 이 두 문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두 문자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평생 기억 갑니다. 한번 외운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평생 가요. 이 두 문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아무런 뜻이 없는 말을 이거 한 글자씩 따서 주요한 키워드를 한 글자씩 따서 그냥 외우는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냥 절로 그게 두 문자는 기억이 나요. 장단컨대 수업에 착실하게 나오신 분들 두 문자는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기억이 나요. 문제는요, 이게 뭔지 몰라. 심지어 어느 과목에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두 문자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연상을 하시라고요. 연상. 자, 지금 우리 직권 말소 등기입니다. 직권 말소. 자,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관. 왜 내시라고 하잖아요. 뭐가 말소 당했는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연상을 하시라고요. 직권 말소, 환관 떠올리시고,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 당한 사람이 있더라, 환관. 그 환관들 보면요, 여러분, 저 같은 저음 보이스는 흉내 내기도 힘들어요. 뭐, 하면서 그 있잖아요. 음이 옥타브가 달라요. 예.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음이 옥타브가 달라요. 고음이 아주 잘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관 정말 가수죠. 이렇게 환관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요. 가수 환관 정말 가수죠.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시라고요. 일단 선암기 후에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일단 여기서요,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8번과 3번은요, 거의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8번은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어쨌든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까 직권에 대한 등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법의 규정이 있는 직권 말소 등기를 쭉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등기부를 약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X라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를 봤더니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갑소유 부동산을요, 갑이 이걸 을에게 팔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걸 내가 다시 돌려 살게.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 산다.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환매라고 합니다. 갑이 다시 돌려 산다 이 말이죠. 환매. 자, 이 매매 계약과 환매는요, 이 매매 계약에 같이 반드시 따라붙는 부수적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반드시, 왜 특약이라는 표현 쓰는지 아시겠죠? 매매 계약에 따라붙는 종된 계약이에요. 부수적 계약이에요. 그래서 특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환매도 계약입니다. 계약 중에서 종된 계약이라서 이걸 특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까지 맺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기재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했으니까. 자, 매매계약 체결한과 동시에 이제 무슨 계약 체결했어요? 환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환매특약 등기를 합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를 기재합니다, 여러분. 권리자를. 자, 환매권자 다시 돌려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갑이죠. 돌려 살 수 있는 사람은 갑이잖아요. 그죠? 매도인 갑이 환매권자입니다. 그래서 환매권자 갑으로 기재를 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밑에 있는 환매 특약 등기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연관성이 있죠. 따라서 수리번호 3번일까요? 2-1일까요? 2-1입니다. 그래서 2-1로 환매 특약 등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환매 기간이 지나면 환매 기간도 우리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3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 또한 역시 강행 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돌려 삽니다. 지금 환매권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래서 역시 갑이 이제 을에게 다시 대금을 주고 돌려 삽니다. 자, 돌려 사니까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이제 돌려 샀어요.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다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주고 돌려 샀어요. 그러니까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참고로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로 되는 경우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자, 지금 이 등기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등기 기재례를 시험에 내지 않아요. 이걸 그냥 말로 풀어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지문으로 출제를 합니다. 지금 환매권자가 다시 대금을 주고 자기 앞으로 돌려 샀어요. 이 등기 순위번호 3번의 이 등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표현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나와요. 환매권자가 대금을 주고 다시 돌려 샀다. 그래서 이걸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리 취득 등기. 환매권자가 대금을 주고 다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주고 다시 돌려 샀다. 그래서 이 순위번호 3번의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그 다음 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환매권을 실행했다 이 말이죠. 돈 주고 다시 돌려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환매권 실행 등기. 표현 방식 다 알아두자고요.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이제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다시 돈 주고 돌려 샀다 이 말이에요. 권리 취득 등기 또는 환매권을 행사했다, 실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표현 방식이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권리 취득 등기라고 표현이 주로 나와요. 가끔씩 환매권 실행 등기라는 표현이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환매권자가요, 대금을 주고 다시 을에게 대금을 주고 돌려 샀어요. 돌려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 여러분 필요 없어진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뭐예요? 환매 특약 등기. 필요 없어졌잖아요. 환매 특약 등기 왜 해둔 겁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 사기 위해서 해둔 거죠. 이제 돌려 샀으니까 필요 없어졌어요. 이 필요 없어진 환매 특약 등기는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환관정말 가가수제의 첫 번째 환입니다.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후, 환매권자의 권리 취득 등기 후 다시 돌려 샀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 취득 등기 후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필요 없어졌으니까 법의 취지는 아시겠죠? 네. 굳이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 신청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그 다음 아까 두 번째가요.
관할 위반. 관할 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즉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우리 환관의 두 번째 관입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등기는요, 등기는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입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관할합니다. 즉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등기의 관할이 정해진다고요. 근데 다른 등기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여기 강남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면 참고로 등기소 어디 가셔야 되는 줄 아세요? 강남구면요. 등기소. 강남구에 소재하는 부동산 여러분 등기하려면 어디 가요? 안 가봐서 모르세요? 뭐 여기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데 어디 있어요?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서 등기합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 강남구에 관할 등기소가 어디냐?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제 참고로. 강남구 같으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가서 등기를 해요. 거기가 관할 등기소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저기 관악구에 놀러 갔다. 놀러 간 김에 거기 이제 관악 등기소가 있어요. 그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너무 쉬운 이야기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밝은 표정으로. 네. 자, 그러면 관할 위반 등기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등기관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하 안 받아줘야 돼요. 등기를 안 받아주셔야 되는데 등기관도 사람인지라 실수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받아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 관할 위반은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관할이 위반된 등기가 있으면 발견되면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그래서 관할 위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예 받아줘도 안 되지만 실수로 이를 간과하고 수리한 경우에 발견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다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아예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 신청을 했어요.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각하하셔야 돼요. 근데 등기관이 이를 역시 간과하고 실수로 등기를 받아줘 버렸다. 그럼 나중에 발견되면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예를 좀 기억해 두시자고요. 나중에 기본 과정 가시면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예.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뭔지 아시죠? 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건물 아닙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각하하셔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각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간과하고 수리를 했다. 등기관이 수리를 했다. 그러면 발견되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비닐하우스. 그 다음 또 하나가 유치권. 유치권. 자, 유치권 여러분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아직 민법에서 안 배우셨죠? 예, 네, 안 배우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유치권은 여러분 담보물권인데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 유치권이 왜 등기가 안 되는지 제가 물어보면 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유치권은 왜 등기 못할까요? 지금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예, 여러분 두 가지 일단 기억해 두시자고요. 하나는 비닐하우스, 또 하나는 유치권. 등기 못합니다. 왜 등기 못할까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은 물건입니다.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이긴 한데 여러분 등기를 하려면요.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많이 답을 하시냐면 유치권 왜 등기 못해요? 하니까 점유를 하니까 등기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점유한다고 등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점유한다고 등기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소유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까? 해요. 그럼 소유권 등기해요 안 해요?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소유권은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문제는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등기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따라서 유치권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각하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를 간과하고 등기관이 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견되면 등기관은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관할 위반 및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그럼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는 여러분들 예를 좀 기억해 두시자고요. 비닐하우스 건물 아니에요. 예. 그다음 유치권, 얘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등기 신청 들어오면 당연히 각하하셔야 되고, 등기관이 간과하고 수리한 경우에 발견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지금 관까지 됐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미리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출제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자, 정기기간 중에 행하여진 등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더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이제 등기 사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없고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사문화돼 버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요 등기 업무를 예전에는 전부 다 등기가 여러분 종이 등기부 시절이었어요. 예전에 이 등기가 여러분 지금 전산화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전산화되기 전에 종이 등기부 이 전산화 작업이 1998년도부터인가 시작이 됐었어요. 199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광역시 해서 지금 현재는 전국의 등기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작업이 한 2003년도까지인가 이루어졌어요. 한 5년에 걸쳐서 5, 6년에 걸쳐서 등기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전산화되기 전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등기부 시절이에요.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를 보관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보관을 해요. 종이 등기부를요. 보관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등기소가 불이 났어요. 전부 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지는 홍수가 났어요. 등기부가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등기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여러분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시죠?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요. 우리 법원 법원은 대법원과 그다음 고등법원, 지방법원, 그다음 지방법원에서 다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시군법원이 있고 그래요. 법원에서 제일 높으신 분 대법원장입니다. 제일 높으신 분이 대법원장이에요. 네. 이 대법원장이 지금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야, 너희 등기소에서는 지금 등기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등기업무를 하지 마라고 정지를 시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재는 전산화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문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에 등기 업무를 정지시킵니다. 그 정지권자가 누구라고요? 대법원장이에요. 감히 대법원장이 정지를 시켰는데 그 정지 기간 중에 등기가 행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등기는 역시 절대정부로서 발견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의미는 아시겠죠? 시험에 출제 가능성 없어요. 예, 이제는 사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정지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자, 지금 우리 환관정까지 봤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뭐요? 말소 등기 시 그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듭니다. 자, 아마 사례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자, 현재 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등기부 각구를 봤더니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가압이라고 등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을은 혼자서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혼자서
혼자서 위조해가지고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다음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병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요.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병은 을이 위조를 해서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라는.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 자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례를 가지고 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간략한 사례형 문제가 지문이 무지무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 보면 지문 길이가 길어요. 간략한 사례형으로 많이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례 자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실관계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죠.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소유자는 갑이다. 소유자는 갑. 그 다음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네. 무효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이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답을 못 하시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지금 이게 2주 전에 한 이야기인데 2주면 여러분 뭐 아픈 기억도 다 잊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뭐 이건 못 잊겠습니까?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제 기억에 완전히 내리에 박힙니다. 자, 먼저 권리관계 판단하실 때는 민법 186조부터 먼저 적용을 시킵니다. 민법 186조의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자,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습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 있죠. 네. 문제는 법률행위, 의사표시, 각과 을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습니까? 없어요. 법률행위 자체가 없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을 소유자 아니에요. 이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채권행위, 계약 체결, 자 권리자가 아니죠. 을은 권리자 아닙니다. 권리자가 아닌 자가 채권행위는 가능합니까? 네.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네. 다만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행위, 그 계약 체결, 계약의 내용을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권리자가 아니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물권행위는 할 수가 없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으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86조에 따르면 일단 결론, 을의 등기도 무효, 병의 등기도 무효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186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 다음 권리관계 판단할 때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위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얘는 갑자기 유효한 저당권자가 돼버립니다. 만약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면요. 의미 아시겠죠? 네. 근데 위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는 못한다. 네.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 병의 등기도 무효.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다. 여러분이 갑입니다. 무효인 등기 다 정리해 주셔야 되죠. 다 말소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다시 처분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무효인 등기들 전부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소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다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갑은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부터 먼저 말소시켜야 됩니까? 병. 연속성 때문에. 기억나시죠? 연속성 때문에 병부터 먼저 선행해서 말소. 그 다음 을의 등기 말소시키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갑이 등기부상 소유권, 실체법상으로는 소유권이 단 한 번도 을에게 넘어간 적 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 등기 말소시키면 돼요? 을의 등기 말소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의 등기 말소. 을의 등기 말소시키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을의 등기를 말소시키면 다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 병이라는 병, 지금 누가 병에게 저당권을 만들어줬습니까? 을이요. 근데 을이 등기부에서 지워지게 되면 병이라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합니다. 을이 설정을 해준 거예요. 병의 저당권을. 근데 을이 등기부에서 말소되게 되면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이 말이에요.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이 말입니다. 이 파생된 권리는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말소 등기 시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여기서 파생된 권리이다. 이해관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얘는 직권말소.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해마다 매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합니다. 자, 지금 이 위조를 한 당사자, 누가 위조했죠? 을. 이 위조를 한 당사자는 말소를 하는데 어떻게 말소합니까? 신청 말소예요? 촉탁 말소예요? 직권 말소예요? 신청 말소. 당사자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파생된 권리, 지금 을의 소유권에서 파생된 권리, 즉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파생된 권리입니다. 즉 얘를 뭐라고 합니까? 이해관계인. 파생된 권리다 이 말이죠. 그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죠? 직권말소. 자, 그래서 다시 당사자 말소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신청말소입니다. 당연히 공동신청이니까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러 가셔야 돼요. 지금 이해되시죠?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러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응하지 않는다. 같이 말소하러 가자고 했더니 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하면 뭐가 나와요? 판결. 그럼 판결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그래서 어쨌든 공동 신청을 하시든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하시든 당사자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신청 말소.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당사자 등기는 신청 말소. 그 다음 여기서 파생된 권리, 즉 목적으로 하는 권리,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 파생된 권리, 즉 이해관계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 말소는 어떻게? 직권말소. 그죠? 당사자는 신청말소. 같이 신청하러 간다 이 말이죠. 다만 응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아서 단독 신청. 어쨌든 당사자는 신청말소. 그 다음 여기서 파생된 권리, 즉 이해관계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 제3자요. 이 위조한 당사자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해관계인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말소.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어려운 내용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을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이 제3자 이해관계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얘는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직권 말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다. 기억나세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을의 등기는 말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을의 등기는 공동 신청하든 아니면 갑이 을을 상대로 판결받아서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요.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병에 대한 언급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을의 등기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데 법원에서 판결로 얘 말소하래요. 내지는 공동 신청으로 왔어요. 말소하자고. 그럼 을의 등기는 지워지는데 을 등기 지우면 병의 등기는 무조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돼 있죠. 법에서 얘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말소. 직권 말소. 따라서 을 등기 말소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뭐 첨부하셔야 될까요? 을 등기 말소할 때 뭐 필요하다고요? 병의 승낙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셔야 된다.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설명드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험을 했던 그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자서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 갑과 을은 제가 특수관계인이라고 했잖아요. 혼자서 여러분 위조해서 지금 위조해야 될 갑의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등기 필증, 등기 필 정보부터 해서요. 인감증명서, 뭐 주민등록 초본 위조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혼자서 위조한다. 누구라고 했죠? 아들. 제가 딸이 한 번도 본 적 없다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들. 위조해서 등기 마쳤다라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렸다라는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 돈까지 빌렸어요. 자, 그래서 갑이 이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무효니까 이제 말소하려고 합니다. 그 말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누구 찾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병. 왜요? 승낙서. 왜냐, 법에 따르면 의뢰 등기 말소 신청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이해관계 등기는 무조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뭘 첨부하셔야 되냐? 병의 승낙서, 은행에 승낙서 첨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승낙서 좀 내어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 등기는 무효야 라고 하면서 승낙서 좀 내어줘. 그랬더니 은행이 승낙서 안 적어줘요. 만약에 안 적어줘요. 그러면 어떡해? 소송, 승낙서를 적어달라고 하는데 은행이 승낙서 안 적어줘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은 병을 상대로 다시 또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승낙서 대신에 첨부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이 경우에 을의 등기도 말소하고 이제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 당한다 그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을이 공동 신청을 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을도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은 또 뭐 을을 상대로 무슨 소송?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혼자 가가지고 이제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이잖아요. 단독 신청할 때 내야 될 판결문은 몇 개일까요? 2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을의 등기 말소를 위해서 을 등기 말소하라는 소유권 말소 등기에 관한 판결문과 그 다음 저당권 말소 등기에 관한 판결문, 그 판결문 2개를 첨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만약에 을은 가자고 하니까 뭐 바쁜 와중에 지금 감옥 갈 준비해야 되거든요. 바쁜 와중에 자기가 따라간대요. 그럼 공동신청. 그러면 을을 상대로 판결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은행 찾아가서 만약에 은행도 승낙서 적어줘요. 그럼 판결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첫 시간에 한번 들으셔서 이거 지금 다시 들으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요 결론 정리를 좀 해두자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잠깐 끊는 게 낫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왜냐면 아까 우리 뒤에 나오는 지금 5번과 6번이 서로 또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